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걸고 좀 소심한 성격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바꿔보려면 어떤 일을 해봐야 될까 하다가 이제 핸드폰 판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폰 하나 팔면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얼마 정도로 보면 돼요? 20만 원 정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 아, 나이가 좀 있네요. 네. 사기 치고 폰팔이라는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저희 매장 폰이고, 이게 업무폰이고, 제 핸드폰. 여기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얼마라고 하셨죠? 1억 4천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럼 순이익은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때가 6,400?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폰을 몇 개 정도 팔아야 돼요? 280개 정도? 와, 한 시간에 한 개씩 팔렸다는 거네요, 하루에. 그쵸,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월세는 얼마예요? 5천만 원에 270만 원. 그럼 구도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신도시 이제 만들어지는 곳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평균적으로는 저는 신도시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별로 데이터를 뽑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단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취약한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좀 전체적으로 판매가 올라올 수 있게끔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 휴대폰 매장 브랜드 성지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민우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바로 가야 됩니다. 사장님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30 됐어요. 핸드폰을 했던 거는 19살 때부터 했었고, 제가 학교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 전부터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거는 24살부터 했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되게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걸고 좀 소심한 성격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바꿔보려면 어떤 일을 해봐야 될까 하다가 핸드폰 판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성격도 좀 활발하게 바뀌셨나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친해져야 되는 사람한테도 말을 많이 하게끔 된 것 같아요. 보통 핸드폰을 구매하러 오셨을 때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제휴카드나 할부를 길게 늘린다든지 본인들의 마진을 위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휴대폰 가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추후에 저희한테 구매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인프피. 거의 차 안 타고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인데요. 맞아요. 촬영한다고 잠깐 왔다가 원래는 걸어오기는 합니다. 아, 이렇게 가까운데 오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운동하러 왔다가 그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바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보통 휴대폰 판매 업체는 대로변이나 코너에 많이 위치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새로 오픈할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입지인지 아니면 유동인구,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있고, 이 지역 안에서 이제 정착되어 있는 유동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 매장에 제일 잘 맞는 특성은 사실 이쪽 주변에서 소비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본점, 지점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총 지점은 몇 개예요? 총 9개 있습니다. 본점이 3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이 총 6곳.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성지호 봉담점이라고 해서 저희 본점에 축해 있는 곳이고요. 근데 이름이 성주요던데 네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휴대폰 성지라는 게 한 3년 전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휴대폰 요기요라는 브랜드가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비슷하게 좀 벤치마킹한 케이스기는 합니다. 아, 싸게 파는 성지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보통 처음 오시면 어떤 거부터 하세요? 업무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변동사항 같은 거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방 어디 있어요? 업무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제 거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그 날짜마다 뭐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폰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나요? 네, 매일매일 바뀝니다. 사장님 그런데 네. 맞은편에 보니까 또 휴대폰 할인 매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있어도 이렇게 매출에는 큰 상관이 없나요? 저희는 사실 한 번도 건너편이나 바로 옆에 매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 매출 변화는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제 매출은 잘 나왔나요? 저희가 이 일 마감을 아직 못해서 보통 1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한 3천만 원이 넘네요, 매출이요. 그렇죠. 여기 봉담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향남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처음 시작한 곳인데 거의 한 1억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매출 120이면 폰은 몇 개 정도 팔아야 돼요? 보통 한 4개, 5개 정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은 크게 들어오지만 그만큼 할인되는 금액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져가는 돈이 그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폰 하나 팔면 실질적으로 다 떼고 순이익은 얼마 정도로 보면 돼요? 보통 30%인데요. 한 대당 2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아, 폰 기종에 상관없이요? 아니요, 이제 프리미엄 기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남고요. 저가폰이나 키즈폰 이런 것들이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남아서 평균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지점이 여러 개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지점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 성지효 향남점이라는 곳인데요.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산이랑 이 할인이라는 게 이게 고객한테 할인해주는 금액, 쉽게 말해서 재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세금을 떼서 남은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출은 한 1억 2천? 마진은 거의 한 35% 4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엄청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되게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핸드폰 가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잘 되기까지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오게 되신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제 손님들을 다시 오게끔 하는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주더라도 포장을 해서 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하나 팔고 뇌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구매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가요?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만 드리기는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리뷰를 한 번씩 받고 드리고 있어요. 자녀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아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보통 제가 다 아이디어는 짜고 있습니다. 보통 약정이 2년인가요? 네. 그럼 그분들이 2년 여기서 사용하시고 또 이 지점 와서 재구매하는 비율이 높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30% 40%입니다. 아, 많이 오시네요. 이게 기존 손님이라는 게 한 분이 이제 핸드폰을 구매를 해서 2년 뒤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무조건 판매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핸드폰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사실 S23을 갖고 싶을 거고 네. 누구나 좋은 걸 갖고 싶겠지만 보통 부담이 되는 거는 요금과 단말기 값, 성능과 스펙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굳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도 다른 모델들도 있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저기 써있네요. 싸게 많이 팔자. 네, 맞아요. 이 포켓몬은 뭐예요? 학생들이 오면은 애기들이 되게 심심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렇게 애기들이 그림놀이 할 수 있게끔 따로 항상 구비해 두고 있어요. 그럼 손님 비율은 젊으신 분이 많으세요? 어르신 분이 많으세요? 저희는 보통 3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 중장년층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도 공기계 살 수도 있고 쿠팡에서도 폰을 파는데 네네네. 오프라인 매장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도 자급제를 판매하고요. 이제 다른 데에 보면 보통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터넷이 더 싸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고 더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급제를 판매할 수 있고 저희 쪽에 자급제를 구매하시면 뭐 정보를 옮겨드린다든지 모든 서비스를 다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커피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커피 저희가 만듭니다.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충분히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뭔데요? 제일 첫 번째,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개통이 오늘 아침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되는 건들에 있어서 손님들에게 전화라든지 어제 개통 많이 됐나요? 좀 많이 된 것 얼마나 같습니다. 된 건데요? 5건 정도 개통되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우선 무료로 잘 안 퍼지네요. 사장님 여기 매장이 그렇게 큰 거 같지 않은데 몇 평이에요?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월세는 얼마예요? 5천만 원에 270만 원. 코너가 되다 보니까 월세는 아무래도 핸드폰 매장을 할 때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향남점에도 똑같이 이벤트 하려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사장님 휴대폰 판매업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 있을까요? 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제가 핸드폰을 팔아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를 해드릴 때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항상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일까요? 휴대폰 바이러스가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적으로 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제 뭐 보이스피싱에 걸리신 분들이 도와달라고 오신다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고 나면 정말 고맙다라는 말에 전달되는 의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자체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하면 장사는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핸드폰 매장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 월세가 보통 500만원, 600만원짜리에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그 정착 유동이랑 이제 흐르는 유동을 얘기를 했는데, 흐르는 유동이 너무나도 많게 되면 계속 새로운 손님이 오게 되니까 판매를 어떻게 하든 또 새로운 손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이 월세가 그나마 좀 비교적 저렴한 데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단골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에는 매출이 막 커진다든지 막 대수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지만, 추후에 가서 저희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망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착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는 보통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를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가맹점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가맹점주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직원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알바 쓰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본인의 인건비 정도만 먼저 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우리는 돈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결정만 있으시면은 안 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나서 오픈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업무방을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 업무방이라는 곳에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다 체계화를 해놨기 때문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많이 없습니다. 3대 통신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 통신사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성지효 매장을 오픈하는 게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똑같이 S23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일반적인 핸드폰 매장에서 S23을 팔면 통신사에서 40만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만원에서 50만원을 받습니다. 5만원이 더 리베이트가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점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깨우는 물량부터 다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점이 앞으로 늘면 늘수록 조금 더 괜찮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산 자체를 통신사에서 직접 드릴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저희 본점도 더 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주분들도 더 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여기 읍이더라고요. 봉담읍. 맞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도 향남읍이에요. 네, 이렇게 읍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밖으로 더 나가게 되면 월세가 너무 비싸고요. 또 이제 읍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람들끼리 친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개를 받고 이러려면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매장을 많이 안 내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 화성시나 수원시 이런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다 밀집이 돼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밀집돼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은 상권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네. 처음에는 폰팔이라는 말이 되게 싫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되니까, 사기적으로 판매를 하고 네. 뭐 이제 손님을 속여서 판매하고 그런 거 자체를 어차피 저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장님이 보시기에 휴대폰 판매업을 시작했을 때 네.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뭐라고 보세요? 돈을 보고 무조건 손님한테 응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손님이 좋은 쪽으로 하다 보면은 마진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오신 분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미래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한테 왔을 때 좋은 기억이 있게 되면 나중에 핸드폰 매장 어디 가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내가 거기 갔을 때 좋은 기억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키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놀이라든지 뭐 따로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까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기값이 얼마인지, 내가 내야 되는 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을 해도 되는데, 핸드폰 값을 손님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교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실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실수인데요? 신용카드 못 쓰시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사실 기기값이 얼마인지가 손님은 궁금한 거지. 그럼 손님이 이게 원래 얼마에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카드 혜택을 얼마를 봐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보통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휴카드가 있으시면 무료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휴카드 있다고 무료가 아니라 매달 뭐 몇십만 원씩 써야 되고 그걸 달성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폰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손님들이 좋아할 말들만 하고 정작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하는 판매사들이 많더라고요. 아, 여기도 아파트들이 많네요. 저희는 항상 아파트들 중심에 보통 매장을 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정착 인구와 아파트 인구 수. 배우 세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사장님 기준으로 3,000세대 이상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반경 2km 안으로 만 세대 있는 곳만 들어갑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도 그 기준에 맞는 곳인가요? 네, 만 세대 이상 들어갑니다. 아, 저기 아파트도 있구네. 여기 주변 자체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항아리 상권.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네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제약공단 이쪽이라 가지고 정도. 아, 10% 정도 외국분이세요, 손님이? 네, 맞습니다. 외국분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한국말 되게 잘하셔가지고 거의 한국분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없어서요. 여기 1호점이다 보니까 이미 안정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이미 여기 계시는 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워낙에 잘해주시기 때문에 점장님 오늘 휴무세요.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 아, 나이가 좀 있네요.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옆에 분 친구분이세요? 네네네. 2달 일해보셨는데 어때요? 핸드폰 이미지라는 게 사기치고 폰팔이라는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저희 매장 폰이고요. 이게 업무 폰이고 제 핸드폰.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돈을 많이 주나요? 아니요, 돈보다도 일단은 매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강요나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정직하게 할 수 있어서. 아, 그럼 사장님 얼굴 보고 오신 거예요? 믿음의 아이콘처럼. 그때 대표님 믿고 온 거죠. 좀 방황하고 있었을 때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얼마라고 하셨죠? 1억 4천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럼 순이익은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때가 6,400? 그럼 한 달에 거의 대기업 연봉이네요. 여기가 그렇게 잘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순이익이 높은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됐기 때문에 순이익이 높은 거지, 사실 적게 팔고 이제 저희처럼 팔게 되면은 남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서 그런 거라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항아리 상권이라서 손님들을 많이 몰고 오는 편입니다. 월 매출 1억에 거의 순수익이 6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폰을 몇 개 정도 팔아야 돼요? 280개 정도? 그럼 한 시간에 한 개씩 팔렸다는 거네요. 그쵸. 사장님,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여기가 11평인가 12평. 공담점보다 살짝 작아서. 아, 근데 매출은 거기보다 훨씬 잘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럼 구도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도시 이제 만들어지는 곳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에만 저는 지금까지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구도심인데 여기 코너가 비었다라고 하면 구도심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저는 신도시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구도심인데도 권리금이 없었나요? 네, 여기가 원래 핸드폰 매장이었다가 망했다가 들어온 자리라 가지고 KT 대리점이었습니다. 3대 통신사가 이제 잘 안 됐는데 개인 업체가 잘 되니까 어떤 비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SK나 KT, LG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요금 수수료를 받는 편이다 보니까 할인이 적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매한 수익을 손님한테 어느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 저희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점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점별로 네. 제일 잘 나가는 폰이 종류가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이제 50대가 많은 상권 자체가 자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는 저가폰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봉담처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폰이 많이 나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여기 창업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드나요?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하게 되면은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고요. 이제 인테리어를 자작이나 이런 나무 좀 비싼 걸로 하게 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권리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딱 그게 다네요. 맞아요. 저희 본점이랑 가맹점들을 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이게 행남점 5월 한 달에만 네.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럼 거의 재방문 비율이 엄청 높네요. 네. 거주지별로도 어디 아파트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하거든요. 네. 여기 어디가 제일 높아요? 보통은 주택 쪽에서 아, 많이 주택. 오시고 이제 앞에 네. 아파트나 이런 데 많이 하늘채에서 많이 오셨네요. 네, 맞아요. 아, 저기 바로 파란 색깔 하늘채죠. 네, 맞아요.
이렇게 아파트별로 데이터를 뽑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단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취약한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좀 전체적으로 판매가 올라올 수 있게끔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핸드폰 용어들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네. 잘 모르는 것들이나 이제 뭐 요금제를 얼마까지 써야 된다라는 것들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처럼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텔레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됐다고 하셨는데 2달 돼. 아, 2달 되셨는데 네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도 일단은 매장 차리는 게 목표. 언제쯤 가능할까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신 거예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연결해달라고 해서. 아, 가다가 그런 것도 물어보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하시는 거나 꿈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전국에 성지호 지점들이 생겨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집 앞에서 편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직원들의 꿈을 좀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꼭 휴대폰 장사가 아니더라도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뤄나가 줄 수 있는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 속으로 화이팅!